안녕하세요. 페리도트테크 윤상철입니다. 오늘 다룰 아이덴티티 어택 시대의 사이버 레질리언스, 즉 사이버 회복력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닌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복구 계획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복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4가지 세션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신원이 왜 새로운 보안 경계가 되었는지 우리가 처한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많은 기업이 ITDR 솔루션을 도입하고도 왜 여전히 복구가 실패하는지 그 치명적인 공백을 분석합니다. 세 번째로 예방과 탐지를 넘어 진정한 사이버 회복력으로 전환하는 방법론을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캐스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솔루션과 실제 복구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실제 침해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EDR도 도입을 했고요. ITDR도 구축을 했습니다. 보안 투자도 아끼지 않았던 회사인데요. 하지만 침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침해 발생 첫째 날에 공격자는 골든 티켓으로 단숨에 도메인 관리자 권한을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기업의 심장인 액티브 디렉토리 전체가 오염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백업본으로 복구를 시도를 했으나 일주일 넘게 정상화되지 못했고요. 그동안 모든 업무가 전면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 기업의 담당자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구 계획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복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조직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지금 계획이 아니라 실제 작동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액티브 디렉토리를 복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세션입니다. 아이덴티티 어택 시대의 현실, 왜 신원이 새로운 보안 경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3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침해 사고의 80% 이상이 ID 기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방화벽을 뚫는 게 아니라 계정을 훔치는 겁니다. 둘째, 신원 침해 후 권한 상습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 몇 분에 불과합니다. 공격자가 계정 하나를 손에 넣는 순간 조직 전체로 퍼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75% 이상의 기업이 아이덴티티 재복구를 실제로 테스트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을 뿐 검증을 해본 적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방금 사례는 보안이 허술했던 것이고 우리는 기존 보안 시스템들을 철저히 갖춰놓았으니 괜찮지 않냐라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유출이 되었고 멀티 인증조차 우회하고 있습니다. 공격자는 정상적인 인증 플로우 안에서 로그인하므로 접근 로그라든가 보안 알림에도 아무런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격자는 해킹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사용자처럼 행동하며 로그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쌓아 올린 기존 방어 체계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방어선이 뚫렸다는 침해 가정을 기본 전제로 두고 보안 전략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아이덴티티, 즉 신원이 새로운 보안 경계가 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방화벽과 DMZ로 내부망을 지키는 것이 보안이었습니다. 경계 안쪽을 믿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았던 거죠.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경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겨냥한 딥페이크 피싱, AI 계정 탈취, 그리고 섀도우 AI와 같은 새로운 위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공격자들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누군가의 자격증명을 탈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침투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계를 지키는 보안의 시대가 아닙니다. 마치 공항 입국 심사처럼 데이터와 시스템에 접근하는 모든 순간마다 신분을 철저히 검증하고 감시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공격자들이 집중하는 새로운 타깃이 있습니다. 바로 NHI, 비인간 신원입니다. 서비스 계정이라든가 API 키, 자동화 스크립트, AI 에이전트와 같은 디지털 신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숫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직 내 비인간 신원의 비율이 인간 계정 대비 82대 1에 달합니다. 조직 내 자동화된 머신 계정이 실제 사람 계정보다 82배 많다는 뜻인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수많은 계정 중 51%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하고요. 또 패스워드나 토큰의 평균 갱신 주기는 무려 600일이 넘습니다. 게다가 시스템 구조상 MFA 적용조차 불가능합니다. 공격자 입장에서 보면 관리도 안 되고 탐지도 어렵고 권한이 넘쳐나는 계정들이 조직 안에 수백, 수천 개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신원이 공격자들에게 그 무엇보다 최고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격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1단계로 피싱이나 소셜 엔지니어링으로 임직원의 계정 하나를 먼저 탈취를 합니다. 그 다음 2단계로는 탈취한 계정으로 메모리 덤프 등을 이용해서 인증 자격 증명에 사용할 수 있는 NTLM 해시라는 것을 추출을 하고요. 다음 패시 더 해시 공격으로 내부의 주요 다른 서버들로 침투를 합니다. 3단계는 이 과정에서 공격자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자동화 시스템이 사용하는 앞서 설명드렸던 비인간 신원을 이용해서 측면 이동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로 결국 장악된 비인간 신원들을 발판 삼아 최종적으로 도메인 어드민 권한을 탈취해서 AD 포레스트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즉 새로운 형태의 주요 보안 위협이자 취약점으로 부상된 비인간 신원 역시 공격자들에게 액티브 디렉터리라는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한 가장 유용하고 치명적인 징검다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D 보안이 핵심인 이유가 간단합니다. AD가 조직 내에서 통제하는 영역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 계정과 그룹 권한은 물론이고 사내 모든 윈도우 서버와 임직원 PC들, 또 전사 보안 정책을 배포하는 GPO, 커버로스 인증, DNS, 심지어 클라우드 환경인 엔트라 아이디 연동하고 또 싱글 사인온까지 전부 AD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즉 AD 하나가 뚫리는 순간 이 모든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발생하는 랜섬웨어 공격의 90%가 최종 목표로 삼는 이유입니다. 공격자 입장에서 AD를 장악하면 GPO 정책 하나로 수천 대의 사내 PC에 동시에 랜섬웨어를 뿌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격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최고의 레버리지는 없는 셈인 거죠. 이 그림은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인프라 환경의 전체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상단을 보시면 현대적인 클라우드 계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라 아이디와 M365 그리고 다양한 SaaS 앱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대로 하단에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계층이 있습니다. 회사 내 모든 서버와 PC, ERP 시스템들, 파일 서버 같은 핵심 리소스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되는 AD가 침해당해 흔들리는 순간 위쪽의 클라우드도 아래쪽의 내부 시스템 전체도 도미노처럼 동시에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연결고리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 어떤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보다 AD 보안을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공격자 관점에서 가장 파괴적인 공격이 무엇일까요? 가장 파괴적인 공격은 AD를 운영하는 조직을 가장 먼저 공격 타깃으로 삼는 것입니다. 가장 파괴적인 공격의 대상인 AD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국내 많은 기업들이 완전 클라우드로 가고 싶어도 결국 하이브리드 AD 환경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내부 어플리케이션들이 여전히 커버로스, NTLM, LDAP, 그룹 팔레시, 도메인 조인 등 전통적인 AD 인증 방식에 깊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권한 관리를 담당하는 펜과 같은 기존 보안 솔루션은 물론이고 전사 임직원의 인사정보가 오가는 HR 시스템의 프로비저닝 로직까지 전부 다 AD를 중심으로 짜져 있다는 거죠. 즉 기업의 인프라의 전반을 통째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AD를 완전히 걷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우리는 AD를 쓸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세션입니다.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이면서 아이덴티티 위협 탐지 및 대응인 ITDR의 한계와 보건력의 공백을 다루겠습니다. 보건계획과 복구 능력의 치명적인 간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ITDR 솔루션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격증명 도용을 탐지하거나 또 권한 상승을 감지하거나 측면 이동을 분석한다거나 비정상 로그인 탐지까지 꽤나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ITDR은 탐지만 할 뿐 복구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AD 포레스트에 대한 실제 복구라든가 오염된 백업 정리들, 또 몰래어 프리복구 시점을 확보한다든가 그리고 복구 테스트 검증은 ITDR의 영역이 아닌 거죠. 가트너도 역시 ITDR 체계에서 AD를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인 동시에 공격자가 가장 먼저 노리는 타겟이라고 명시하였고요. 복구에 대한 공백도 인정을 했습니다. 탐지는 하지만 복구는 못하는 것. 이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치명적인 공백입니다. 이 데이터가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캐스트가 올해 6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조사 결과입니다. 권장 기준인 6개월에 한 번 아이덴티티 재복구를 테스트한 소형 기업이 불과 24%입니다. 연 1회가 44%, 2년에 한 번은 한 8%, 그리고 한 번도 테스트를 하지 않는 기업이 24%입니다. 결론적으로 76%의 기업이 권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구 계획에 문서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내로 한정지었을 때 아마도 76%보다 더 많은 수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백업 솔루션이 있으니까 AD를 금방 복구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여러분들은 질문을 또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AD를 제대로 그리고 제 시간에 복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크게 네 가지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객체 의존성 때문입니다. AD 객체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복구 순서가 단 하나만 틀려도 전세적인 동기화 오류가 발생합니다. 둘째, 개별 복구가 안 됩니다. 실수로 삭제된 계정 하나 혹은 변조된 보안 정책 하나만 꼭 집어서 돌려놓고 싶은데 일반 백업은 시스템 전체를 과거로 되돌려야 합니다. 셋째, 무서운 잠복 몰래어 존재입니다. 이미 공격자의 악성 코드와 변조된 권한이 그대로 오염된 채 박혀 있다는 뜻입니다. 복구 후 다시 해커에게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일 서버 한 대가 아니라 AD 포레스트 전체 복구는 차원이 매우 다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가이드에 따라 수십 단계의 복잡한 수동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AD만을 위한 자동화 복구가 없다면 인프라를 정상화하는데 최소 며칠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세 번째 세션입니다. 예방과 탐지를 넘어 신뢰를 할 수 있는 복구 단계로 나아가는 사이버 회복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설명하겠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기존 패러다임과 사이버 회복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 보안은 예방과 탐지 중심이었습니다. 공격을 막는 것이 목표였고 복구는 나중 문제로 미뤄뒀습니다. 엔드포인트 중심 도구로는 AD 내에서 발생하는 변경을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버 회복력은 침해는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전제합니다. 예방하고 탐지하고 대응하고 복구하는 전체 사이클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얼마나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는가가 진짜 보안 성숙도의 새로운 척도입니다. 얼마나 잘 막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살아남는가가 보안 투자의 새로운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가트너 역시 2026년 ITDR 프레임워크를 재정의하면서 복구를 필수 구성 요소로 명시했습니다. NIST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의 5단계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복구입니다. 대부분의 조직이 식별부터 대응까지 나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구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주의 표시가 보이십니까? 이 단계가 가장 취약한 단계입니다. AD 포레스트에 대한 복구, 몰래어 프리 복구, 검증된 복구 테스트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내는 조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ITDR 성숙도의 진짜 차이는 이 복구 단계에서 갈리고 결정됩니다. 우리가 진짜 복구 능력을 갖췄다고 말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클린입니다. 복구 전에 몰레어 스캔이 완료가 되어야 하고 감염되지 않은 정확한 시점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검증입니다. 복구 시작부터 끝까지 AD 환경의 정합성이 자동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완벽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를 확인한 후에 운영을 재개해야 합니다. 셋째, 신속입니다. 복구 시간은 수일이 아니라 수시간, 시간 내에 끝내야 합니다. 비즈니스가 멈춰있는 매 순간이 곧 막대한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클린, 검증, 신속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건 복구 계획만 있을 뿐 복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세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할 캐스트의 완전한 아이덴티티 회복력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보안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인프라 전체를 마비시키는 무조건적인 차단 방식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제는 시스템 중단 없이 정상 가동을 유지하는 사이버 회복력 중심으로 전환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캐스트는 이에 맞는 핵심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강력한 방어 전선인 아이덴티티 디펜스와 그리고 무너진 인프라를 살려낼 아이덴티티 리커버리입니다. 캐스트 솔루션이 글로벌 표준인 NIST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와 어떻게 맞물려 가는지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오른쪽부터 보시면 지속적인 보안 상태 점검에서 시작해서 위험 예방과 병정 차단, 조기 탐지, 방어 태세 강화가 위기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왼쪽 끝 가장 빠르고 안전한 하이브리드 AD 복구로 전체 사이클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단순한 포인트 솔루션의 나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복구까지 NIST 보안 프레임워크가 정의한 5단계를 모두 커버하는 완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특히 기존 보안 시장에서 가장 취약했던 복구 단계를 실질적으로 채워주는 것이 캐스트만의 독보적인 가치입니다. 솔루션 구성 비교표입니다. NIST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 2.0 매핑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강력한 풀 패키지인 아이덴티티 디펜스 앤 리커버리 하이브리드 버전 중심으로 조직의 필요에 따라 독립적으로 도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디펜스는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단계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리커버리는 가장 중요한 복구 단계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AD 재복구, 세분화 객체 복구, 나아가 엔트라 ID까지 복구를 책임집니다. 온프레미스 중심의 엔터프라이즈 환경이라면 아이덴티티 리커버리 플러스가 최적의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현재 보안 성숙도와 인프라 환경에 맞춰 단계별로도 도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캐스트의 차별점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가 좀 증명을 하는데요. 캐스트는 마이크로소프트 AD 분야에서만 25년 이상 파트너십을 이어왔습니다. 전 세계 4만 5천여 곳 이상의 고객사, 특히 포춘 500대 기업의 90% 이상이 이미 캐스트를 선택했습니다. 기능적으로 4가지 정도 핵심이 있습니다. 실제 변경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단순한 경보에 그치지 않고 핵심 티어 제로 자산과 GPU 변경 시도를 디렉토리 계층에서 직접 보호합니다. 다음은 사고 즉시 비상장음을 거는 실드업 기능입니다. 이는 공격자가 도메인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더라도 변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90% 이상 빠른 자동 복구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검증된 정상 상태로 알아서 신속하게 되돌려 놓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 기반 탐지 기술입니다. AI가 위협을 먼저 식별하여 AD 관련 평균 조치 시간을 44%나 단축시켰습니다. 캐스트는 경쟁사 대비 신원 보안 체계, 즉 ITDR 카테고리에서 2배 이상 더 많은 글로벌 인증과 인정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아이덴티티 디펜스의 핵심 기능 4가지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독자적인 감사 엔진입니다. 윈도우 기본 이벤트 로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체 감사 엔진 수집으로 공격자가 로그를 지워도 감사 기록을 고스란히 남습니다. 여기에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떤 단말에서 바꿨는지 변경 전후의 데이터를 OW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AI 기반 위협 탐지입니다. AD 특화 공격 기법을 조기에 탐지하고 난해한 경보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줍니다. 보안 전문가가 아니어도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티어 제로 자산 변경에 대한 차단입니다. 권한이 탈취된 상태에도 티어 제로 자산 변경을 막을 수 있고요. 또 실드업 기능을 통해서 비상잠금과 동시에 변조된 GPO를 즉각 롤백시켜서 인프라를 보호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포렌식 감사 추적입니다. 복잡한 규정 준수 보고서를 즉시 또 쉽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리커버리 복구 영역입니다. 매우 광범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 객체 하나를 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스볼, GPO 손상 복구, 물리적인 베어메탈 복구, 전체 AD 포레스트에 대한 재복구까지 복구의 전 스펙트럼을 단 하나의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커버합니다. 아이덴티티 리커버리의 중요 특징 또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변 스토리지입니다. 랜섬웨어가 백업본 자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것을 원천 차단합니다.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복구입니다. 온프레미스 AD와 엔트라 ID를 단일 솔루션으로 통합 복구합니다. 세 번째는 오염을 막아주는 디퍼런스 리포팅입니다. 공격자가 침투하기 전에 가장 깨끗한 클린 시점을 자동으로 식별해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복구 프로세스의 완전 자동화와 가시성입니다. 복구의 전 과정이 마법사 형태로 자동화되어 있어서 진행 사항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또 클릭 몇 번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신원 체계와 신뢰 관계를 완벽하게 되살리는 것은 오직 캐스트의 AD 복구 전문 솔루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복구 계획을 세우는 것과 실제 복구 능력을 갖추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캐스트의 AD 복구 훈련 아키텍처입니다. 핵심은 격리된 네트워크에서 복구 능력을 사전에 완벽히 검증하는 것입니다. 오염된 운영망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 환경을 만들고 또 안전하게 하드닝된 백업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AD 복구 플랜을 돌려보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수동 복구 절차는 40단계, 또 핵심 설정만 18개입니다. 이걸 전용 솔루션 없이 직접 하면 며칠이 걸리고 또 휴먼 에러 위험도 상당히 큽니다. 이 복잡한 프로세스를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완전히 자동화하고 또 격리된 환경에서 상시 테스트해 두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구 능력입니다. 더불어 애저 클라우드 VM의 복구용 스탠바이 포레스트를 사전에 완벽히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랜섬웨어 공격이나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AD 전체 구조를 되살려내는 복구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캐스트가 현장에서 증명한 3가지 실제 복구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VDI 환경에서 대량 계정 삭제 사례인데요. 계정관리 솔루션 설정 오류로 VDI 계정들 수천 건이 대거 삭제되어서 로그인이 안 되는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이덴티티 디펜스로 빠르게 원인을 파악을 하였고요. 또 아이덴티티 리커버리로 즉시 되돌려 놨습니다. 이렇게 원인 분석부터 완벽한 복구까지 걸린 시간은 단 40분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레지스트리 비정상 삭제로 OS 부팅 자체가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DC가 원격지에 있다 보니까 직접 접근이 어려웠죠. 그래서 별도의 서버에 OS만 설치를 하고 클린 OS 복구 기능을 통해서 복구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원격지에서도 데이터만으로 서비스를 아주 깔끔하게 살려낸 그런 복구 사례였습니다. 세 번째는 전 세계 17개 DC가 동시에 랜섬웨어 공격으로 손상된 케이스입니다. 심지어 공격 시점조차 특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했습니다. 클린 OS 복구 기능을 통해서 단 1시간 만에 메인 DC를 정상화했고요. 또 서비스를 재가동한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국내 고객사 도입 사례입니다. AD 서버 장애가 발생을 했고요. 당연히 OS 백업과 엔터프라이즈 백업 솔루션으로 복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복구에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특급 엔지니어까지 긴급하게 투입해서 수동 복구를 시도를 했고요. 결과는 5일 가까이 회사 업무가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이후 캐스트 아이덴티티 리커버리를 도입해서 똑같은 가상장애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는 클린OS 복구 기술로 단 1시간 만에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동 복구 대비 무려 120배 빠른 속도였습니다. AD 담당자분이 직접 남긴 한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존 레거시 백업으로는 완벽한 AD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걸 눈앞에 일이 터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 레거시 백업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AD 전용 복구 솔루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AD 전문가는 더 이상 찾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AD는 여전히 기업 IT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뿌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시간입니다. 과거에는 해킹이 발생해도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평균 60일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탐지하고 대응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년 기준 평균 침해 속도는 단 29분이고요. 가장 빠른 케이스는 27초 만에 모든 게 털렸습니다. 여기에 AI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침해 속도는 사실상 0초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AI가 취약점을 빛의 속도로 찾아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제 공격을 탐지하고 대응할 물리적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복구 능력을 확보해 두지 않는다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침해는 이미 일어났다라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 전제 위에서 진짜 사이버 회복력을 3가지 축으로 완성이 됩니다. 첫째, 데이터 복구입니다. 인프라의 심장인 AD를 깨끗하게 되살리는 클린 복구 능력이 이 축의 핵심입니다. 둘째, 신뢰 복구입니다. AD 포레스트를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재건하고 핵심 자산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것이 이 축의 역할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복구 자동화입니다. AD 복구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자동화된 플레이북을 통해 주기적인 DR 테스트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이 3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종이 위에 복구 계획이 아닌 복구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짜 사이버 회복력입니다. 오늘 발표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아이덴티티가 새로운 보안의 경계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침해를 가정하고 또 파괴적인 공격에 타깃이 되는 AD에 대한 복원 능력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오직 캐스트만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침해 이전의 완벽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실제 복구 능력을 제공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강조해 드립니다. 위기 상황에서 실제 복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곧 기업의 생존 경쟁력입니다. 오늘 나눈 내용이 여러분의 조직의 사이버 회복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